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 진주시 의회 제 262회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 네. 이제 5분 발언을 한 시의원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또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소개를 좀 예. 해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의원께서는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요. 첫째가 지역 치안 협의회 기능 강화, 두 번째가 맞춤형 방범 시스템 구축, 세 번째가 지역사회 협력 기반 범죄 예방 교육 정기화 및 강화를 주문하는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스토킹,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며 묻지마 범죄와 강력 범죄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치안 현실은 어떨까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진주시는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역 치안 수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줍니다. 특히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범죄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시 차원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치안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서, 교육기관 등이 협력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도 운영 중이지만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치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관련 조례의 재개정 및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의 범죄 발생 유형과 빈도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방범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 지역의 반복 발생 범죄를 파악해 효율적인 순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을 도입하여 CCTV 확대 설치, 긴급신고, 시스템 정비, AI 기반 범죄 예측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치안 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여성 안심 기각결 등 주요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원 모집을 확대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방범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은 경찰과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기업, 지역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기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법의식을 키우고 실질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범죄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제한은 단순히 시민 보호를 넘어 안전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적극 검토되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길 바라며 진주시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용학 의원은 진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금천 구곡을 친환경 탐방로로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라고 금산면 일대를 예. 금천구곡 그 월화산하고 다 이어가지고 뭡니까 저 성부사 부사 성여신 성여신들은 부사 성여신이 금천구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주의 소중한 자연과 역사적 자산이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는 금산면과 월화산을 안고 흐르는 금천구곡의 관광둘레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명소 진주 8경이 있습니다. 제1경 진주성 촉성로부터 제8경 진양호 노을까지 제7경 월화산 해돋이를 제외하면 난강 상류지역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 상류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난강 하류 지역인 금산면과 동부 지역에는 제대로 된 관광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 금천구곡을 들어보셨습니까? 금천구곡은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관광 자원으로 조성중기학자 부사 성여신이 조성한 원시숲으로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을 통한 공동체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제1곡 봉학대에서 시작해 황류연, 어풍정, 와운내, 적백만, 송강진, 방구주, 인강정을 거쳐 마지막 제9곡 갱신당까지 이어지는 길은 진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소중한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곡을 진주의 국가정원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천구곡 관광둘레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길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진주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천구곡과 월화산 숲속의 진주 그리고 금산면에 위치한 기존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관광 탐방로를 조성한다면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관광 루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기업 1세대 창업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수면 K기업가 정신을 담은 성산 부자마을과 경남 수목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금천구곡 둘레길과 정원벨트 투어를 연계하면 자연 속에서 옛 스님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진주의 멋과 풍요를 경험하는 특별한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봉학대에서 갱신담을 거쳐 월화산 숲속의 진주, 금오지, 청곡사, 갈전숲으로 이어지는 금천구곡 둘레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진주 8경과 연계하면 체류행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진주는 전통, 역사, 문화,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정원도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금사면을 비롯한 동북권 난강 하류 지역도 상류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해야 합니다. 금천구곡 관광 둘레길 조성은 진주의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있는 관광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이 그 최호연 의원은 지역 내 교통 안전 확보와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활성화를 좀 해야 됐다. 라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고,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9년 약 3만 3천 건에서 2023년 약 3만 9천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20%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2024년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20년에는 88건에서 23년에는 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하고 반납 직전까지 운전을 한 고령자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이동의 불편함과 사회적 활동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스스로 운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면허 반납 후 이동의 어려움을 우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교통카드와 버스 이용 혜택 외에도 지역 병원, 상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시의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이 단순히 운전 포기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맨단위 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반납 후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브라보 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이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석 의원은
지금 산업 재편이 좀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이 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 4차 산업 교육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행석 의원입니다. 제23년 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 산업 재편으로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 업종의 신규 직무를 2026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로봇, IoT,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 장애인 인력 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6개소를 설립하는 등 미래 사회 대비 직업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약 31억 규모로 장애인 일자리 배치 기간을 99곳으로 늘리고 세개 분야 19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의 중간 일자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레를 살펴보면 가구, 공예, 디지털 가전, 사무문구, 생활용품 서비스, 시설 설비, 식품, 의류친구, 인쇄 광고, 일회용품,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에 정책자문 교수단의 연구 등을 통해 진주시 맞춤형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다방면의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나 레이싱 같은 체육활동을 통해 드론 배송 분야, 농약 살포, 드론 조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진주시의 AAV 산업 육성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고민한다면 미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사물 인터넷,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로 나가는 현대사회에서 다방면의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중증장애인 생산품 발굴 및 확대로부터 디지털 교육, 드론 교육, 신산업 분야 교육까지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지원 의원은 진주시 맞춤형 생성형 AI 지원으로 행정 혁신과 지속 가능한 ESG 행정 촉진을 주문했습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022년 11월 챗GPT 초기 모델이 소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2025년 2월 21일 기준 4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료 사용자는 5에서 6%인 1,550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니, 클로드, 클로바X, 코파일럿, 위튼 등 다양한 대화형 AI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소개된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사용 중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는 피할 수 없는 유용한 도구이기에 보안 수칙 하에서 안전한 생성형 AI의 행정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업을 챗GPT를 통해 국토종합계획, 신규제도, 통계청, 국토연구원 등의 정책 자료를 취합하여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업무를 9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촘촘한 부서 의견 수렴에 더해 포용, 안전, 방제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131억 원을 들여 도정에 AI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기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경기도형 특화 LLM, AI 혁신 행정 시스템, AI 인프라 등 도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자료 검색 시간은 50%, 문서 작성은 37%, 문서 요약은 30% 시간이 단축되며 분산된 데이터 서비스 통합으로 유지 비용도 30%가량 절감하여 60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는 점진적이고 안전한 AI 도입과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AI 위험 윤리 교육과 내부 규칙 마련 등으로 보안 사고를 방지하면서도 24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챗GPT 유료 버전 예산과 부서별 맞춤 지원하여 AI 혁신 행정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민원응답 챗봇, 희망복지위원회 홍보 영상 제작, 교육비, 급량비 정산 자동화, 정화조 신고, 민원 처리 간소화, 보도자료와 인사말씀 작성 등 행정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생성형 AI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안 수칙 하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우선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 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입력 금지. 둘째,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 윤리성, 적합성 등 교차 점검. 셋째, 가짜뉴스, 불법 제작 등 범죄 악용 금지. 넷째,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 침해 위반 여부 확인. 다섯째, 비윤리적 활용 및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정성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숙지하고 반영하여 우리 행정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속담처럼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보안 문제를 극복하고 타 지자체의 생성형 AI 활용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로써 진주시 행정 혁신과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ESG 행정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좀 특징이 있네요. 좀 시의원들의 5분 이번 임시 5분 발언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진주시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이게 각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일단 다른 그 기관과의 협업 내지는 뭐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추진하기 좀 힘든 곳이어서 종합행정기관 진주시가 진주 지역에 있는 우리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공기관인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청 이런 기관과 뭐 같이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협의 내지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네 보니까 그죠? 대부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이제 보통 이제 5분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조금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게
그냥 단순한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어떤 그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처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